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북국 시대의 문화, 통일신라하고 발해 문화하고 각각 어떤 나라들과 대외 교류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역시나 여러분 삼국시대 할 때랑 마찬가지로 문화 파트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몇 시간 어렵다고 하는 것 같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앞에 찾아봤던 그런 원래 과정들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쌤 생각에는 그래. 자, 하지만 여러분이 각각 어떤 나라에 어떤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는 주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와 교류를 했는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40분 안쪽으로 끊어봅시다. 오케이? 1번. 자, 가나 탑을 만든 나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여러분 통일신라죠. 통신. 그 다음에 나는 영광탑. 여러분 영광탑은 발해예요. 자, 그럼 1번. 석굴암을 건립하였다. 맞지? 그 다음에 후기에 선종이 유행하였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발해는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국제성을 띄웠고요. 이거는 여러분 당과 고구려, 그 다음 말갈 문화까지 다 나타나. 그 다음에 가하나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여러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건 좀 비약이 심하지, 그치? 불교를 중시한 건 맞지만 통치 이념까지는 아니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에서 조금 알아두고 가자. 1번에서 알아두고 갈 거 뭐냐면 바로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자, 교종은 여러분 알아둘 게 뭐냐면 바로 경전을 중시하는 거야. 경전에 대한 해석, 학습 같은 거.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기보다는 왕실이나 귀족에서 유행했던 종파. 그게 바로 교종이고요. 통일신라가 이제 뒤로 갈수록 선종이 유행하게 돼요. 선종은 여러분 그럼 뭐였니? 실천과 수행, 즉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참선이었죠. 이런 걸 중시했던 거.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고려시대 가면 더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통일신라의 인공 석굴 사원인 어디? 석굴암이겠죠. 좀 가슴 아픈 곳이죠, 여러분. 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일본이 강점기 때, 독립운동기 때 이거 발견을 해.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자랑했던 기술은 바로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건축 재료가 그 당시에는 시멘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멘트도 다 그죠? 석굴암을 시멘트로 이제 발라버려. 그래서 이게 또 박정희 정부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런 석굴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이제 유리로 막아 놓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에어컨이랑 그다음에 제습기 같은 거 틀어가지고 습도를 조절하고 있어. 안 하면 이제 안에가 곰팡이 같은 게 잔뜩 끼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누구는 화쟁 사상을 통해 종파 간 대립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누구겠어? 화쟁이라는 것은 원효입니다. 원효. 화쟁. 여러분 화쟁하고 화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원효와 의상의 대립 구도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원효는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화쟁, 싸우지 말아라 이거야. 일심, 하나의 마음.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불교의 대중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원효입니다. 알겠죠? 종파 간의 어떤 화합을 중시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라는 거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화엄이에요. 화엄. 요거는 일, 즉, 다 즉, 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윤리 시간에 불교를 배우게 될 건데 그게 뭐 연기라고 나와요. 연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임드라망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일신라의 스님 2명. 게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 명 더 추가로 알아두면은 뭐 스님 가지고 틀릴 문제는 없어요. 누구? 바로 여기에 플러스 해초. 여러분 해초는 이제 왕오 갔다 왔대. 어디를? 천축국. 천축국이 어디니 여러분? 인도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 알겠지?
그래서 원효, 그 다음에 의상, 해초 이렇게 3명 정도의 스님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해공주묘의 모주림 천장구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4번 화엄종을 개창하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이거 누구라고? 의상대사입니다. 그죠? 하나 더 써놓을까? 바로 화엄. 화엄이란다. 우리 부석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 포인트. 나온 김에 여러분 설명하고 뒤에서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발해에 이 문왕의 딸들이 정효공주하고요, 정혜공주가 있었거든? 그런데 무덤 양식이 고구려와 당나라 각각 달라. 자, 정혜공주묘하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가 있어. 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고구려 양식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당나라의 양식을 따르는 건데,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하려면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매 시간 하나씩 나오지 뭔가 포인트들이. 자, 해자와 호자. 요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면 이 정혜공주묘가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가 당나라의 양식을 계승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겠잖아. 자, 고구려는 여러분 힘이 어때요? 힘이 강해요. 그치? 요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힘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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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틀리면 안 되니까요. 고구려는 힘이 강해요. 정혜공주묘가 고구려 양식. 강해요. 강해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는 당나라 양식이다. 알겠지? 요렇게라도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포인트들이 벌써 얘들아 지금 3개나 나왔어. 여러분이 이번 그 소단원에서 구분해야 될 것들. 자, 그 다음 3번 빨리빨리 가자. 통일신라의 유학 발달을 탐구하기 위해 조사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오경 박사 어디 거였니? 여러분 백제 거였지. 그지? 그 다음에 국학, 통일신라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의 기록은, 이건 신라는 맞아. 근데 통일신라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라하고 통일신라는 구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혜공주 묘지석의 기록은, 여러분 요거는 아까 고구려와 관련이 있죠? 힘이 강해요. 승탁과 탑비, 이거는 불교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라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 맞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그죠? 강수, 설총, 몇 두품, 6두품. 김대문, 진골이라고 했죠. 진골 출신. 화랑세기, 고승전. 누구? 김대문. 외교 문서 작성. 강수. 외교에 초강수를 두었다. 그죠? 초강수를 두었다. 그 다음에 이두를 정리하여 유교용전을 풀이하였다. 누구? 설총. 원효 아들이죠. 자, 그 다음 5번. 자, 의상이 삼국통일 직후 사회통합을 기여한 바를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아까 선생님이 미리 설명했어요. 어디서? 여기에서. 자, 의상대사는 여러분 일단 사상은 화엄종을 개창을 하는데, 이 화엄종은 아까 뭐라고?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게 의미가 있니 없니?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화엄종을 개창하면서 바로 통일 신라의 어떤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누군지 보자. 자, 일찍이 무예를 가지고 여기다가 또 추가 하나 더 해놓을까? 무예를 가지고, 무예가. 자, 무예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백성을 교화하고. 자,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백성을 교화하고. 여러분, 교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르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 교화라 그래. 자, 읍조리고 다녀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그죠? 우리도 다 무지몽매하잖아. 그죠?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서방 정토에 이르게 해주는, 우리가 극락세계 가게 해주는 그 보살님이에요.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교화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 자, 누구나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어디 갈 수 있다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대.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 자, 원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효. 자, 1번 법화원을 설립하였다. 여러분, 법화원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당에 있어. 당, 산둥반도에. 장보고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부석사를 건립한 것은 누구라고? 아까 원효란다. 의상대사라고 했죠? 의상. 화엄, 의상. 고승전과 화랑세기, 누구? 아까 김대문. 진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심사상, 일심. 말했죠? 그래서 화쟁, 싸우지 말아라. 불교 통합운동, 사회통합. 그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7번. 자, 일찍이 무예를 가지고 또 똑같네요.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똑같으니까 바로 볼게. 누구라고? 원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박스 칠게. 아까 쌤이 언급한 건데요. 백성에게 어려운 불교 교리 대신, 여러분 불교 교리를 중시하는 건 그럼 뭐겠어? 메모 한번 해볼까? 어려운 불교 교리는 바로 교종하고 관련이 있겠죠. 경전 해석 같은 거. 무엇만 외우면 나무, 아미, 타불 이것만 외우면 극락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의 무슨 화? 대중화. 여러분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글을 보면 원효라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엇나가지는 않아요. 알겠지? 자, 다음 8번. 자, 빈칸에 들어갈 사원인데요. 절. 자, 땡땡땡은 청운교, 대군교 등을 설치하여 불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불국사예요. 안 가본 친구들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과거에 이제 쌤보다 더 옛날 세대의 수학여행 어떤 메카가 바로 경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석굴사원인 어디? 석굴암은요. 아까 말했지. 그치? 박정희 정부와 일본의 어떤 그런 훼손, 복원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은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관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다음 문화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발해 문화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다음 문화재를 보면 발해 기와와 고구려 기와가 거의 유사하지. 거의 같은 모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을까?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그 다음에 기반으로, 여기다 넣자.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쓸 거면은 당나라의 문화재도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고구려와 발해의 기하만 봐서는 이걸 파란 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 자체는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하였고요. 국제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아까 보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 발해 문화 탐구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학자 최치원의 활동을 합니다. 유학자 최치원은 여러분 통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상이 부석사를 세운 배경, 통신이죠. 그 다음에 불국사에 표현된 이상세계, 이것도 어디? 통신. 그 다음에 고구려 당의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을 조사한다. 맞겠지. 방금 언급했지. 그 다음에 원효의 불교 활동이 뭐라고? 통신. 자, 항상 보기 풀이 잘 하시고요. 자, 밑에 11번. 자, 발해 기와 고구려 기와 발해 성터에서 발견한 온돌. 자, 아까 두 개 우리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온돌까지. 그럼 여러분, 다 이 세 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양식. 그치? 고구려와 관련된 것들이야. 그러면 1번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발해는 당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나오려면 뭐 주작대로가 나오던가 정치제도가 나오던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뭐 발해 도읍지, 상경성 이런 모습이 나오던가. 그래서 X. 자, 고구려 발해에서 불교가 성행하였다. 온돌 보고 불교가 성행한지는 어떻게 알아? 아니지. 그 다음에 발해는 당 말갈의 토착 문화를 융합하였다.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야. 알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개념 자체가 틀린 건 없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야.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치? 여기 답이겠지.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발해의 무덤에서 껴묵거리가 많이 났다.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껴묵거리가 참고로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무덤이었니 여러분? 우리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 돌무지, 덧널 무덤. 기억나지? 무덤에 입구가 없잖아. 그치? 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 있고요. 그 위에 봉토, 흙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12번. 발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쵸? 가장 이제 또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여러 개 다 골라라 라고 하는 거. 자, 보자. 말갈의 토착 문화를 배척하였다. 배척한 거 아니야, 얘들아. 배척은 멀리하였다. 수도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 만들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관용어 중에 있잖아.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쓰지. 장안의 화제였다. 여러분, 이 장안의 화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살아오면서 들어봤겠죠? 들어봤을 텐데, 이 장안이 뭐냐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야. 당나라는 얘들아, 그 당시에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어. 문화도 엄청나게 융성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발해 문왕 때죠? 문왕 때. 우리 배웠지, 저번 시간에. 당과 뭐 했다고?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수도 상경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플러스에서 하나 알아둘 것은 주작대로라는 것도 있다. 주작대로는 궁궐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길이 일자로 뻥 뚫려 있어. 우리 여러분 경복궁 가보면 경복궁 앞에 광화문이 있죠. 그 다음에 광화문 앞에 거리를 보면 일자로 이렇게 쭉 뚫려 있잖아. 왕이 행차하던 길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그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 다음에 리을.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하여. 그치? 그럼 비교할 거 뭐다, 여러분? 통일신라는 국학. 그럼 더 가볼까? 고구려는 태학, 지방의 경당. 백제는 오경박사. 신라는 뭐 있었어요, 여러분? 신라는 여러분, 우리 임신석에서 그런 거 나왔죠. 그쵸? 학교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통신 갈 때 국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정해공주묘는 당의 영향으로, 여러분, 말했지. 봐봐, 나오잖아. 정해공주묘는 아까 뭐라고? 고구려라고 했어. 그지? 고구려는 힘이 강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몇 번? 4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 13번 볼까?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는 이제 일본하고 교역을 했던 이제 일본도가 되겠죠. 일본도. 그 다음에 나는요.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 여러분 나중에 신라하고 교역을 하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나와 있어. 울산항이었고요. 국제무역항. 라도 나와 있네. 청해진. 그 다음 마는요. 여기는 산둥반도라는 곳이야. 알겠지? 자, 그럼 볼까? 가. 발해가 모피, 인삼 등을 수출한 교통로이다. 그치? 발해는 처음부터 이 당과 신라랑은 이렇게 친하지 않았죠, 여러분. 왜? 이 결국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발해가 태어났으니 친할 수가 없어. 하지만 문왕 때 가서 대외 관계를 여러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돌궐하고 일본하고는 교역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팔았어요. 그 다음에 발해 무왕 때 개설되었다. 여러분, 무왕 때 개설된 거는 무왕 때는 여러분 교류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없었잖아요. 그럼 뭐가 있었니? 교류가 아니라 전쟁이죠. 정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이 왕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두자. 뭐냐면 이 울산 지역에 가면 바로 원성왕, 우리 독서 상품과 할 때 원성왕 있지. 이 원성왕의 무덤이 뭐냐면 괴릉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거야. 괴릉. 이 괴릉에 가면 서역인 무인상이 있어. 이 무덤 주변에 신하들, 돌로 만든 신하들이 쭉 있는데 서역인, 아라비아 쪽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장군의 모습을 가진 무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주에서 이 아라비아에서 유행하던 어떤 뭐 유리그릇이라던가 보검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유리그릇, 보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 걸 보면 많은 어떤 교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가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삼았다. 그치? 저번 시간에 여러분 언급했는데 이제 결국은 장보고도 호족이잖아요. 당에 건너갔다가 장군으로 성장을 해. 그런데 결국은 이 당나라에서 신라인들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흥덕왕한테
분대를 좀 내어주시면 제가 청에 뭘 만들어서 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국제무역을 여기서 좀 활발하게 진행해 보겠다. 그러고 해서 이 신라 경제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 그래서 장보고의 어떤 권력도 계속 높아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 딸하고 결혼을 못했잖아. 약속 안 지켰잖아. 그래서 결국은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둥마도에는 발해인의 숙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발해관. 맞아요. 발해관. 이따 신라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 당나라 산둥만도 지역의 신라방, 그 다음에 신라관, 신라소, 신라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뭐 신라타운이죠. 차이나타운 하는 것처럼 타운, 절, 관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14번 왕5 천주국전 여기 있네요. 해초.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 갔다 온 거? 천축국 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가 어디? 서역 갔다 온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었고요. 신라도를 통한 교역은 우리가 발해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효의 아미타, 그 다음에 의상의 화엄종, 아미타, 화엄종. 여러분 단어들 정리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 이건 일본 간 게 아니야, 여러분. 어디? 갔다 온 거. 기행문이라고 했죠. 인도 갔다 온 거. 그 다음 15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면 통일신라 시대에 번성한 국제무역 항이래.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하여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세계, 서역에 알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설명한 지역은 바로 통일신라의 국제무역 항인 어디겠어요? 울산항이겠죠. 그치? 금성 옆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라 하나는 좀 알아두자. 어디? 청해진. 지금의 전남, 완도. 그 다음에 16번. 통일신라의 대외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과 활발하게 교류하였겠죠. 그 다음에 주요 수출품은 금, 은, 세공품이었다. 맞아요. 일단 신라가 이 금을, 세공이 뭐냐면 여러분 이 금덩이를 가지고 보석같이 이쁘게 만드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세공한다고 그래. 근데 신라의 어떤 세공 기술은 국제적이었어요. 금은 세공품. 그 다음에 당의 산둥만도 등에 신라인 거주지인 신라방 등이 생겨났다. 아까 말했죠. 이것도 맞네. 그 다음에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병란도. 여러분 병란도는 요거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다. 근데 우린 지금 아직 고려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역하여 금속물품과 모직물 등을 수출하였다. 그쵸? 그 다음에 17번. 발해와 통일신라의 대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뽑자. 신라는 금은 세공품과 인삼을 주로 수입이 아니고요. 뭐? 수출이겠죠, 수출.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문화는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의 영향을 주었다. 고대 아스카 문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보기에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지. 신라인지 통일신라인지를 구분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비상출판사 문제거든요. 얘들도 이렇게 내면 안 돼. 왜? 고대 삼국의 불교 문화는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준 거는 맞아. 그치?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논란의 요지가 됩니다. 중복 답안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쌤이 문제 검토하다가 일부러 이거 안 지운 거야, 여러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냥 신라의 문화는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문제는 봐봐. 통일신라라고 나와 있지. 앞에 통일이 들어가면 시기가 안 맞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세계사를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삼국의 문화가 이렇게 준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시기가 더 지나서 와,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 하쿠오 문화라고 있어, 뒤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니은 자체는 솔직히 이거는 보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통일신라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다. 그래서 답을 고르지 않을게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디귿. 일본의 목관과 외교 문서를 통해서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그쵸? 우리 문서를 보면은 저번에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았잖아. 디귿 맞지? 자,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신라는 당의 산둥만도의 신라인 거주지인 신라방, 감독관청인 신라소.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신라원.
되게 여러분 이름이 그 짜장면집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절이에요. 이건 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답이고요. 그러면 답은 5번. 그 다음 18번. 자, 신라와 발해의 대외교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 이야기한 학생은 여러분 자 잠깐 보고 내려와 볼게요. 자,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쭉 담아보고 이 산둥반도에는 발해관, 그 다음에 신라관 이렇게 발해와 신라의 어떤 사신들이 머무르는 곳이죠. 당나라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 법화원, 아까 장보와 관련된 절이라고 했지. 청해진, 그 다음에 이런 교역로들, 그 다음에 아까 울산항. 자, 그럼 내려가 볼까?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 자, 1번. 신라는 당 일본과 교역을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울산항 국제무역항이라고 했죠. 발해는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두어 당의 사신을 접대했다. 여러분, 땡. 왜? 여러분, 당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 발해관이 아니라 발해의 사신들이 머무르는 곳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발해 사신이 머무르는 곳. 자, 그 다음에 소진. 발해는 한때 신라와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국가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발해는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발해 여기 상경성 아까 찾았니? 여기 있죠. 여기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발해는 참고로 수도가 몇 개? 5개. 5경, 15부, 62주. 까먹지 마시고요. 신라는 9주 5서경. 자, 그 다음 가라 교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자, 그럼 써보고 합시다. 자, 가는요 어디냐면 가는 아까 발해였니? 발해 통신 당 일본. 발해. 그 다음에 통신 당이었죠? 당 일본. 자, 옳은 것을 찾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럼 발해는 당에서 모피아 말을 수입했다. 여러분, 모피아 말은 동물에서 얻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잘 키우는 곳이 유목민족과 가깝겠지. 당나라는 역시 여러분, 우리와 같은 농경민족이야. 한족들이 만든 나라야. 자, 그래서 이거는 땡. 반대겠죠, 반대. 그 다음에 가는 라에, 발해는 어디에? 라에, 일본에 모피아 인삼 수출하였다. 맞겠지. 그쵸. 그 다음에 디귿. 통신은 당에 금은 세공품을 수출했다. 맞아요.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리을. 통신은 일본에서 서적과. 여러분, 이게 봐봐. 생각만 해도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여러분,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뒤떨어진 나라에서 책을 왜 수입해? 응?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전공서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것들 없어, 여러분. 알겠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문화가 뛰어난 곳에서 책이나 약재나 혹은 문방구, 그렇죠? 우리 학용품 같은 거. 여러분, 학용품 있잖아. 너희 주로 어디 거 쓰니? 우리나라 거 좋아, 좋은데 더 좋은 게 어디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일본 거잖아. 그치? 똑같아, 옛날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 수준이 우리보다 이렇게 뭐 한참 뒤떨어지진 않겠지.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 하지만 우리가 더 앞서 있었는데 굳이 일본에서 책이나 어떤 그릇, 그 다음에 어떤 문화재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당나라에서 가지고 오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20번.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자, 가는요. 발해가 발해관을 설치하여 당과 교류하였다. 여러분, 발해관을 설치한 곳은 어디였어? 아까 산둥반도라는 곳이었어. 그지? 우리나라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곳. 그 다음에 신라인의 숙박시설인 신라관이 설치가 되었다. 옳은 거였니? 그럼 뭐야? 답은 나왔는데?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통로인 당항성이다. 여러분, 공부하기도 쉽죠? 당나라를 향해서 간다라고 공부하면 되지. 당나라를 향해서 간다. 당항성.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어디가? 울산항은 아라비아의 사치품을 수입했다. 아까 말했고요. 그 다음 청해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쌤이 길게 해봤자 여러분은 뭐 배속, 2배속 누를 거고, 스킵 계속 할 거니까 빨리빨리 좀 찍어봤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앞에 잠깐 보면은, 쌤이 처음부터 이제 언급했던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알겠지? 두 번째, 원효와 의상대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구까지? 해초까지 알아두면 여러분이 통일신라 스님 가지고 틀릴 리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 알겠지?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 뭐 있을까? 바로 발해 문화의 특성을 알아야 돼. 발해 문화의 특성은 뭐다? 한번 쓸게요. 이거는 다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어느 나라 당의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5번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대외교류죠. 그죠? 그래서 대외교류와 관련된 어떤 지역의 특징들.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던 곳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산둥반도 계속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무역로, 루트.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왔지? 울산항.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들. 그치? 여러분, 내신에서 엇나가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만약에 피해가서 시험을 내면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포인트 5가지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다 풀고 여러분이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들 메모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렇지? 무조건 나옵니다. 나온다는 건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20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삼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개가 될 텐데 내신 범위가 거기까지 될까? 고려 여러분 제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 진도를 빠릿빠릿 나간다면 학교에서. 근데 뭐 하느라고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느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중3 끝날 때까지 책의 반을 못 끝내지. 그리고 고등학교 간다고 했잖아, 쌤이. 자, 이제 하지만 쌤은 진도를 개념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3학년 기말고사 범위까지 계속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 한 권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 풀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7번째 시리즈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개 되려나? 30개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정리는 하고 가야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